안녕하십니까, 임재훈입니다. 오늘 임재훈의 논천하에서는 북미 회담의 주역 트럼프 대통령의 분석이라고 그러는, 해석이라고 그러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. 지금 한반도에서는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. 그죠? 그 주역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칭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. 물론 북한 김정은의 그 남북 회담을 제안한 데서부터 출발한 사건이지만은, 그러나 그 김정은의 저러한 제안이 있는 그 바탕에는,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역할이, 큰 역할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죠?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, 제가 이 말을 좀 많이 더듬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고요. 그리고 좀 말이 어눌하지요. 그죠? 어눌해서 그 언어 여러분들과 비교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비교해 가지고 말이 많이 어눌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이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, 대직 약굴 대교 약졸 대변 양눌, 이런 귀절이 있다고 하네요. 있습니다. 찾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참으로 고든 것은 도리어 굽은 것처럼 보이고, 참으로 잘하는 것은 어딘가 서툴러 보이며, 참으로 잘하는 말은 어눌한 것처럼 들린다.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런 얘기가 있듯이, 물론 내가 뭐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나 좀 어눌하게 더듬더듬 한다 하더라도 좀 깊이 새겨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건 그렇고, 현재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죠.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, 정말로 진실하게 훗날 역사에 의한 큰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, 물론 이것이 뭐 아무것도 결실 없이 도로아미타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결과가 있는데,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많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힘겨루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. 이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지금 미국이 이 북미 회담이 열리기 전에, 미북 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국이 여러 차례 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. 미국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원한다. 또 이제 볼턴식 뭡니까 CIA 국장이죠. CIA 국장이 또 던진 얘기가 있죠. PVID 영구적인 비핵화 뭐 등등과 같이 자꾸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 듯한 그러한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러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이 두 양자가 이 역사적인 어떤 변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
그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되겠죠. 그죠? 분명하게 성실하고 진실의 바탕을 둔 그 성실성, 합리성으로 이 북미 대화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, 어느 일방 이 현상을 환상, 허상으로 보면서, 허상이란 뭐냐면은 오판으로 본다라는 얘기죠. 오판으로 본다는 얘기는 굳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,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미국의 일방적인 그 힘에 의해서 북한이 백기투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든지, 또는 북한이 미국을 뭐 어떻게 적정하게 기만하고 있다든지 속인다든지,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한반도의 이 상황은,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상호간에 합리성과 진실성에 둔 그 상방의 어떤 그 실체를 잘 아는 가운데 협상이 진행돼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,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역은 트럼프 대통령이죠. 트럼프 대통령. 바로 이분이죠. 이분이 이 김정은과 이 두 사람이 지금 문제는 열세를 가지고 있는데, 여기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, 또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변수가 있지만은, 어떻든 이 주역은 여기 위에 있는 그 김정은과 아래에 있는 트럼프라는 얘기죠. 그래서 오늘 얘기는, 임재훈의 논천하에서는 오늘 얘기는 잡다한 그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군사적인 이 판세, 이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, 얘기해보자는 것이 아니고,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람의 그 본질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, 어떠한 위인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자라는 얘기죠. 그 알아보자면, 그럼 어떻게 알아볼 거냐 라는 얘기를 던질 분이 계실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임재훈의 논천에서는 많이 특이하죠. 다른 어느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이 임재훈이가 무슨 사기나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, 상당히 임재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얘기가 있죠. 자, 오늘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. 자, 여기 나옵니다. 여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사조학 얘기인데, 음양오행의 얘기입니다. 음양오행의 얘기로서 얘기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뭐 재미로 흥미로 푸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, 이 임재훈이라는 사람은 이 사주,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,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앞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. 자, 이 사주를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. 6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생년월 일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그쪽은 적으니까 뭐 양력을 서는 나라니까 말이죠. 나라니까 음력 양력이 없고, 어쨌든 6월 14일로 나와 있습니다. 1946년생 6월 14일로 나와 있는데, 그러면은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사주가 이렇게 되죠. 그죠? 자, 그렇다면 이 사주를 한번 나의 판단력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. 내 판단력에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 병술년입니다. 가보월 기미일 임신시라고 하는데, 왜 임신시라고 하셨냐면은, 이건 내가 임의로 갖다 붙인 겁니다. 갖다 붙인 데는 어떤 이유가, 사유가 있죠.
왜 이렇게 갖다 붙였냐면은 이 사주는 이 기토가 되어서, 기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토가 된단 말이죠. 흙, 다시 말해서 밭의 흙이란 말이죠. 밭의 흙에 풀과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 흙입니다. 그 흙을 상징하거든요.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보면은 이 사주, 이 삼주라는 것은 이 동아시아, 그죠?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이 만세력에서, 만세력을 가지고 여기서 뽑았단 말이죠. 이것을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날 태어났다면 이것이 틀림없습니다. 이 시간이, 이 사주가 이 틀림없어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죠.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3시간의 시차가 있는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났죠. 그죠? 이 미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죠.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가 과연 맞는지 틀렸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.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뭐 어디든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지 않냐 하면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. 이 지역이라는 이 중국이라고 그러는, 또는 이 동아시아라고 그러는 이 지역에서 이 사주를 이 책력을 맞출 때는, 이 천문의 흐름을 맞출 때는 굉장히 오랜 실험 결과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. 것이란 말이죠. 적당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그렇다면 미국이라고 그러는 땅에서 만약에 이러한 이 책력, 이 육식갑자의 흐름이 과연 맞다는 증거가 있냐라는 얘기죠. 그거는 많은 실험을 해봐야 돼요. 자, 그렇다면 일단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얘기죠. 이것을. 그러면 이렇습니다. 여기 이제 이것이 전원의 토가 되는데, 기토가 이 밭이란 말이죠. 논밭의 흙, 이렇게 평평한 흙에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이 흙을 의미합니다. 이 흙을 어머의 흙이라는 얘기죠. 어머의 흙.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 여름에 태어났단 말이죠.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여기 인옷을 이 화가 강하죠. 불화자가 굉장히 강합니다. 이 화가 강하고 여기 태양이 떠 있단 말이죠. 투출되어 있습니다. 이 또 화가 있죠. 그러면은 이 전원의 밭에, 그죠? 무지하게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. 이게 지금 보자,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. 지금 잘 안 나오네. 화면이 잘 안 나옵니다. 지금 이 전원, 이 밭이란 말이죠. 이 기토가 이 밭의 흙이란 말이죠. 여기 태양이 떠 있어요. 이 태양이 지금 엄청 뜨거워요. 태양이. 그래서 이 밭의 기토가 이게 말라요. 이 물이 없잖아요. 이 앞에 3주만 가져오면 물이 없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쩍쩍쩍 갈라집니다. 여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. 곡식이 자랄 수 없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다.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뭐 선임이든, 그죠? 선임이라도 굉장히 외로운, 사람과 거리가 먼, 아니면 거지, 또 뭐 여러가지 막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다시 말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. 이 3주를 가지고 얘기하면은.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그런 해석을 해놨어요. 뭐 이렇게 해도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, 만약에 진짜 사주 추명학을 믿고 그것을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,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책을 놔야 됩니다.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. 이건 맞지 않는 얘기죠.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? 유일하게 이 태어나는 시가 임신시여야 된다는 얘기. 임신시.
임신시라 해야 된다는 이제 시가 이렇게 돼야 여기 이것은 이제 호수의 물이죠. 호수의 물. 이 낳는 시에 있는 이 물은 그렇게 큰 물이 아닙니다. 이 큰 호수에 저수지가 있다라는 얘기죠. 이 메마른 이 강수의 옆에 저수지가 있다는 얘기죠. 저수지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야 이것이 가뭄이 해소가 됩니다. 그러면 그것에 이제 그 가뭄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적정하게 뭐 미국 대통령이 되든 뭐든 되든 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. 그래서 임신시거나 그죠? 딱 하나 또 한 가지 계유시 그죠? 계유시 이렇게 되면은 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린다. 보슬비가 내린다라는 얘기를 얘 뒤에 계유시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계유시가 되면 비가 내린다. 이렇게 됩니다. 비가 언제 내리냐? 47세부터 57세 이 대운을 지나갈 때 비가 내린다라는 얘기죠. 그죠?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다. 또는 그 고통에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. 조금 모순이 있어요.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. 모순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. 이게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은 이 어느 분이 이제 사주 해석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있어요. 그 과거 경력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경력을 해주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쭉 해놓은 게 있었어요. 77년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77년에 결혼을 했어요. (77년에) 결혼을 했는데 77년 뭐 어디냐면은 정유년에 정유년에 결혼을 했어요. 정유대운에서 이 유자대운에서 정사운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. 그러면은 정사운에서 결혼을 한다? 이 사유축 합이 돼서 금이 조금 왕성해졌습니다. 왕성해져 가지고 상관운에서 결혼을 했죠. 상관운에서는 뭐 생재를 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방카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방카를 신유년에 81년도 이방카가 태어났어요. 근데 이 상관이 왕성할 때란 말이죠. 왕성할 때 이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결혼도 두 번째 결혼도 이렇게 보면은 임신년에 이혼을 했고 임신년에 기해대운에서 여기 기해대운에서
계유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. 계유년에 계유 이 계유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대요. 했다는 얘기. 계유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운을 보면은 이 운의 흐름을 보면은 어떻든 간에 유자 그죠? 유자 운에서 운이 참 좋은 좋은 운의 흐름이 있어요. 좋은 운의 흐름이 유자.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자나 이 뭡니까? 신이나 유시가 맞겠죠. 신이나 유시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 정축년에 별거를 하고 정축년에 별거했다고 그럽니다. 그 다음에 이 운에 이 기자운에서 이 기자운에서 계유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해자운에서 정축년에 이혼을 했다고 그럽니다. 정축년에 이혼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. 축술미 사명살이 더 났으니까 뭐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. 뭐 그렇다고 칩시다. 근데 이제 경자대운에서 또 이제 이제 멜라니아 여사하고 결혼을 한 게 퍼스트레이디죠. 지금 현재 퍼스트레이디. 경자운에서 이 경운에서 언제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을유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. 멜라니아 여사하고. 이건 뭡니까? 이게 관이란 말이죠. 을자가. 그 다음에 유자가 뭡니까? 세금자 아닙니까?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금자가 좋은 방향이란 말이죠. 이 운의 흐름에 봤을 때는 결혼도 하고 딸도 놓고 등등과 같이 좋은 일이 일어났죠. 그러니까 이 세금자 운이 이 사주에서는 흐름을 이 사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라면은 세금자 운이 좋다라는 얘기죠. 그죠? 세금자 상관운인데 상관운이 좋다? 뭐가 안 맞아요? 상관운이 좋다? 상관이 좋으려면 물숫자가 있어야 됩니다. 일단은 뭐 임수가 있지만은 이 상관과 여기 정관이 있잖아요. 그죠? 이 낳는 월에 정관이 떠 있단 말이죠. 관성이 떠 있단 말이죠. 관성과 상관이 상충하는데 과연 그렇게 운이 좋을까 하는 얘기가 되죠. 그죠? 문제가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된 게 지금 이 축자운에서 당선이 되었단 말이죠. 축자운이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축운이 들어가면서 정유년에 이 정유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. 예? 축대운에 들어와 가지고 자, 이 축대운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당선됐다.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? 이 축술미 사명살 이혼했잖아요. 그죠? 이혼했는 일이 축술미 사명살이라면은 여기 지금 축술 대운이 들어가지고 이 사명살 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되죠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
이 사주는 만약에 이게 진짜 사주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앞으로 4년간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. 어려운다. 왜냐하면 또 이제 올해가 이 무술년이란 말이죠. 무술년. 이거 안 좋아요. 이운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. 그 대통령 될 수도 없고 또 뭐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많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과연 그렇게 큰 뭐 어떻게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거 미국 세계의 대통령 아닙니까, 그죠? 아무리 지금 뭐 언론에 많이 그 대통령을 뭐 괴롭히는 어떤 거 여러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뭐 섹스 스캔들이라든지 등등 그런 게 있다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옳을까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가져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수 이게 신시나 유시가 아니면은 이 사주는 말라 비틀어져요. 가뭄이 들어있는 들판의 모습이라 가지고 여기에는 그 인간적인 면모가 전혀 없다라니, 면모가. 그래서 나는 이 사주를 부정하고 싶어요. 이거는 맞지 않다. 아무리 그거지만은 이 사주를 저거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이라는 얘기죠. 억지로 끼워 맞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이 미국이라는 나라니까, 그죠?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라는 얘기죠. 가보. 이건 맞아요. 맞다라는 얘기죠. 여기 지금 일이, 그죠? 경신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. 낳는 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신사시든지 아니면 을유시,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라는 얘기가 되죠. 자, 이 사주로 보면 그렇습니다. 이 사주로 보면 좀 많이 달라요. 이게 신사시로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.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경금이거든요.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사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금으로 나와 있습니다. 또 아까 한 가지 덜 얘기했네. 만약에 김희시 같으면은 아까 여기가 기자 같으면은 갑기합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 탁할 겁니다. 탁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. 뭐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목소리가 조금 탁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. 근데 여기 이제 경신일이 된다면은 15일로 왜 하루를 늦췄습니다. 왜냐하면 낳는 시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13시간의 그 시차가 있는 곳이고,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, 어떤 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거기 가서 맞춰봐야 돼요. 많이 맞춰봐야 됩니다. 여러 사람을 가지고 임상적으로 해가지고 그 스탠다드 표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김희시 같으면은 도저히 해석이 안 나와요. 그거 해석한다고 그런 거는 자기 기만이다. 이 사주학이라는 자체를 기만하는 거다라는 얘기죠. 자, 경신시 같으면 이렇습니다. 이 경신시라고 하면 이 박 대통령이랑 똑같죠. 박 대통령이 이 경신 일주거든요. 처궁이 매우 불안합니다. 처궁이 불안하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경신 일주가 이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때 태어났습니다. 여기가 뭐죠? 정관이 되잖아요. 그럼 가계가 정통이다. 그죠? 평관이 이제 여기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평관격이라도 볼 수 있는데 고집이 세다. 그죠? 그리고 경신하면 이 결단력이 좋다. 자기 임의대로 독단적으로 독선이 좀 강합니다. 그리고 어떤 특징이냐면은 여기는 이제 조금 특징이 있어요. 만약에 유시 같으면 이 도화가 걸려 있어요. 도화. 여자를 참 많이 밝힌다. 여자. 아까 김희시 같으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.
그런 게 전혀 없더라. 여기 홍염살이 있어요. 홍해살이라고 그러죠. 홍염. 이 바람 많이 피웁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섹스 스캔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죠. 그죠? 만약에 이제 유시 같으면은 여자가 둘을 보고 있잖아요. 두 여자를 바라보고 있잖아요.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. 그런데 경을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얻은 여자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. 그래서 이 멜라니아 여사와 어떤 뭐 그런 지금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. 그러나 어떻든 굉장히 독선적이다. 독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. 결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. 아주 냉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얘기가 되죠.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을 가지고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. 오히려 사실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은 이 67세 들어와서 이 축자운에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유축하죠. 이 뭡니까? 축자운에서 이 축운에서 정유년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사유축에서 이 강한 이 검의 기운을 북돋아 주잖아요. 그죠? 도와준단 말이죠. 그러면 여기 강한 살이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유축해서 이 검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운노의 흐름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시 같으면 여기 신사합이 되잖아요. 뭐 어떻든 여기 물숫자가 생겨가지고 여기 있던 경금이 5월에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물숫자와 신금 이 세금자가 있어가지고 도와줘야 돼요. 그래야 이 자체가 조우가 되기 때문에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. 만약에 이게 물숫자가 없다든지 이 신금이 있어서 안 도와준다면은 이 사주가 해석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. 그렇다면은 이 사주 예를 든다면 경신 일로 보자면은 이 사주가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요.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낭낭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 말이 어떻든 그렇게 탁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. 저게 누구죠? 레이건 대통령의 그 목소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 경신 일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사시나 유시일 가능성이 높다. 사시나 유시일 때 사시일 때는 좀 뭐하지만 유시일 때는 굉장히 바람둥이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처를 늦게 만난 처와 어떤 그렇게 좋은 그 궁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멜라니아 여사의 이 사주를 보면 이 일주가 병자 일주더라고요. 병자 일주. 그 뭐냐면은 신자진 합이거든요. 궁합도 어느 정도 맞아요. 어쨌든 이리저리 갖다 붙여보니까 잘 맞더라는 얘기죠. 자, 그렇다면은 만약에 14일 같으면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4년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굉장히 뭐가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. 되는 일이 없다. 그런데 그거 어떻든 잘 안 맞아 그것이. 근데 경신 일주 같으면은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지금 현재 이 축 대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축 대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축자 대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축이 사유축이든 뭐 유축합이든 사축합이든 어떻든 금기가 왕성해져 가지고
자기의 세력이 왕성해져 가지고 능히 이 병, 갑, 이 관살을 억누르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. 만약에 유시 같으면 신유술 서방금 이 금의 이 방국을 형성하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세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 흐름이 이 77살 요 4년 올해 이제 임기 1차 임기가 있어요. 1차 임기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2차 임기 때 2차 때 개선을 할 수 있다. 8년간 해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. 자,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축자운에서 지금 무술년이잖아요. 그죠? 무술년의 운은 어떤가 하면은 뭐 무술년의 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안 흘러간다는 얘기예요. 지금 현재 이란과의 어떤 그 문제도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갈등 속에서 중동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있는데 정책의 방향성이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 그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. 또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죠.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올해 운이 그렇게 좋다라는 것은 아니죠.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는 북한이 북한과의 그 어떤 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너무 깔봐서는 안 된다는. 만약에 6월 14일 같으면 더욱더 낭패를 보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겠지만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뭔가가 잘 안 풀려요. 문제가 굉장히 안 풀릴 겁니다. 그러나 경신 일주 같으면은 14일보다 훨씬 낫죠. 그 일이 꼬인다 하더라도 잘 해결되어 가지고 2번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. 그런데 만약에 14일로 이렇게 한다면은 참 어려울 것이다. 2번 대통령 해먹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? 축술미 아까 이게 기미 일주가 되어버리면은 축술미일이 사명살이 되어버린단 말이죠. 이 굉장히 안 좋아요. 지지가 서로 막 싸운단 말이죠. 갈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무술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니까 절대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걷어먹으려고 그러면 뭐죠? CVID, PVID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적을 띄우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너무 날것으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운이 지금 현재 무술, 기해, 이 경자 이거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경자 이 운에서 경자 운에서 운이 좋습니다. 신축 왜 이렇게 흔들리나. 신축 이 경신 이 사주가 이렇게 될 때에는 여기서 운이 좋다라는 얘기죠. 운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? 노벨상도 가능하잖아요. 그죠? 노벨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. 따라서 오늘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. 이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논해 봤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병술년 갑오월 경신 일 신사 아니면 얼유시생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남북 회담이 지금 잘 진행되어 가지고 현명하게 아주 일을 잘 처리하리라고 나는 봅니다. 어떠하든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것은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가 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. 그 관계, 두 사람의 그 관계가 핵심이고 주역이죠.
그 두 사람의 이 역할이 이 한반도에서의 이 군사 정치적 정세를 결정하게 되는 건 분명한데, 옳은 판단으로 적정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를 합니다. 왜? 경신 1일 아야들이죠. 경신 1일 아야, 이 사주라야, 이 일주라야, 세계인과 또 우리 한반도의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받는 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. 이 사주라야 그만한 그릇이 된다라는 얘기죠. 만약에 14일생 같으면은 재앙을 불러드립니다. 반드시 재앙을 불러드립니다.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전 TV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 양귀비의 사주를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면은, 그 사주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앙을 안고 있는 사주였다고 그랬죠. 그 대운 20년간의 대운이 끝나버리자마자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재앙을 그것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에, 세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나라가 전란에 휩싸였죠. 그렇듯이 김희성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. 왜? 김희성 같으면 잘못하면 재앙이 일어나요.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. 중동 문제 해결에도 실패할 수 있고, 한반도 문제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, 그 주역인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도자가 이런 나쁜 안 좋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지역 그 결과는 대재앙으로 들어닥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런 어떤 그 판세의 얘기가 아니고, 그 남북 회담의 북미 회담의 주역이죠. 미국 회담의 주역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한번 해부하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한번 얘기해보는 그 시간을 잡아봤습니다. 예, 다음 뵙겠습니다.